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자, 최근에 은퇴한 김모 씨의 고민입니다. 서울 아파트 팔까 말까. 은퇴도 했고 아이들도 다 키웠는데 집 팔고 지방으로 내려갈까? 근데 뉴스를 보면 서울 아파트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런 고민은 지금 50대, 60대 대부분의 공통된 고민일 것입니다. 자, 지금 50대, 60대의 은퇴 노후 전략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또 서울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통적으로요, 우리 은퇴자분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부동산 전략을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서울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왜?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 돈으로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 남은 돈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했죠. 자, 이것이 지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들어서 이 패턴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팔 것 같은 연령대 어디일까요? 30대, 40대? 여기는 아무래도 많이 사겠죠. 그렇다면 C, D 중에 하나이겠죠. 어디일까요? 네, 정답은 50대, 60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통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60의 선택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50대, 60대가 여전히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50.2%였는데 올해 2024년도는 44.8%, 약 5%가 감소를 했어요. 자, 그런데 70대의 비중을 보면요, 2020년대는 10%, 지금은 15%, 증가를 했죠. 50대, 60대는 파는 비중이 줄었고 70대는 늘었죠. 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지금 50대, 60대 전략은 이렇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죠? 은퇴 후에 돈이 없어도 서울 아파트 안 판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는 늘어난 기대 수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1985년도 남자의 기대 수명은 65세가 안 됐습니다. 여자는 73세. 자, 그런데 지금 2020년대로 돌아보면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 이것이 계속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50대는요, 거의 90% 이상 100살까지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가다 보니 건강 수명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60대만 돼도 예전에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는데 지금은 70대가 돼도 청년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신 분들은 젊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20년, 30년 이상을 삶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은퇴자분들이 단기적인 현금보다는 장기적인 자산을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같은 이런 우량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노후 대비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유는 기대 수명이 증가한 거.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똘똘한 한 채 전략입니다. 자, 이게 어떤 연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5분위 배율. 자, 여기서 5분위 배율은 뭐냐면요, 서울 아파트를 총 5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하위 20%, 최상위 20%. 그런데 지금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자, 요번 8월 달에 들어서 5.27.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위 20%하고 최상위 20%하고 이 가격 차이가 5.27배가 난다는 겁니다. 자, 뉴스 기사인데요. 서울 상위 20% 아파트가 하위 20%보다 5.27배. 격차가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자, 올해 2월하고 8월만 비교해도 올해 2월에는 4.9배였는데 지금은 5.7배. 네,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아파트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우량 지역 아파트의 가치가 더욱 상승했죠. 좀 전에 보셨듯이 5분위 배율에서 무려 5.27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좋은 입지 아파트 한 채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특히 강남 상구, 마용성 이렇게 상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이런 지역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은퇴자분들이 매각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자, 은퇴자분들이 은퇴를 해도 예전처럼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요, 주택연금 제도의 확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3년 들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9억이었는데 12억으로 늘었죠. 자, 이것은 공시가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거래가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바로 이렇습니다. 시세가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되는 아파트도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연금을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죠. 이제 이런 고가 아파트들도. 그래서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도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고 갖고 있을까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자, 50대, 60대 은퇴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은퇴해도 팔지 않는 이유는요, 은퇴 후에도 계속되는 경제활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50대, 60대가 돼서도 은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도 다양한 경제활동을 합니다. 자, 서울은요, 여전히 주요 경제활동의 중심지죠. 일자리, 네트워크 측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떠나지 않는 거죠. 박원강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연구위원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장은 퇴직해도 50대, 60대는 계속 일을 찾는다. 그래서 실질적인 은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서울에서 머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은퇴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유지하면서 경제 활동을 지속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이유가 5060 세대가 은퇴를 해도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은퇴를 하게 되면 소득이 끊기잖아요. 국민연금은 한참 뒤에 나오고 또 나와도 생활비 수준이 안 되죠.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되니까. 자, 그래서 이분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전략은요, 바로 다운 사이징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의 서울 아파트를 전세를 줍니다. 근데 완전히 전세가 아니라 대부분 반전세. 반전세를 주게 되면 월세를 일부 받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전세 나온 것을 가지고 경기도로 이사를 가서 집을 구합니다. 자,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서울에 내 집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월세도 일부 받고 경기권에 내 집을 가지면서 안정적인 은퇴 소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분들의 전략이죠. 자, 서울에 거주를 하셨던 분들 어디로 많이 이동을 했을까요? 본인의 집은 반전세로 주고 그 반전세금을 가지고 어디론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멀리 지방으로 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 사는 5060 어디로 갔을까? 네, 1위가 압도적으로 경기도가 많습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 경기도로 갔다는 거죠. 왜 그러면 경기도로 갔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계속 경제 활동을 하고 앞으로도 서울에 계속 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 도시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지금 뭐 경기도라 해도 대부분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서울 진입이 너무 쉬워졌죠. 또 신도시는 그 신도시 안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잘 갖춰진 인프라, 뭐 병원, 쇼핑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경기도 수도권 외곽으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들이 다운사이징 전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는 저렴한 주거비로 생활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가면서. 자, 그리고 내 소중한 서울 아파트 자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세, 여기서 나오는 임대소득으로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점 때문에 지금 많은 5060 세대들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다운사이징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한 5060 세대들의 실제 사례 5가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동에 사는 57세 김모 씨,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후 준비는 서울 아파트 한 채뿐인데 현금이 없으니 집을 팔까 싶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요즘 주변에서 말린다. 서울 집은 전세로 놓고 외곽으로 이사를 가 생활비를 줄일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교직을 은퇴한 김모 씨. 자, 이분의 말씀입니다. 자, 올해 초 서울 아파트는 월세를 놓고 경기도 동탄 신도시로 이사를 왔다. 고향으로 갈까 했지만 시골에서 살 자신이 없었다. 집값은 서울보다 저렴하고 인프라가 좋고 또 지방으로 다니기 편한 곳을 찾다 보니 경기 남부 신도시를 택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57세 박모 씨의 사례입니다. 건강수명이 100세라는데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은 많겠죠. 몇 년을 더 살지 모르니 서울 아파트를 팔 수가 없어요. 자, 은퇴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를 하고 전세를 놓은 뒤 주거비가 저렴한 수도권 외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60세 이모 씨 사례입니다. 여자분이세요. 지난해 회사에서 은퇴를 했지만 서울 강남구 아파트는 팔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전세를 놓고 경기도 김포 신도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치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요. 김포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공항도 가깝고 서울 접근성도 좋아요. 여기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서울도 자주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서울 아파트를 팔고 여기서 살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55세 최모 씨 사례입니다. 작년에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아파트를 팔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되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9억에서 12억으로 완화되었다고. 자, 집을 팔지 않고 생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죠. 자, 지금은 아파트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경기도 강교신도시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 집은 전세를 주고 여기 살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있습니다. 의료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서울로 나가기도 편해서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그러면 5060 은퇴세대 조금은 달라진 주거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서울 아파트를 팔지 않으면서 생활비도 확보하고 또 생활비도 줄일 수 있는 반전세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서울 아파트 반전세 뭐죠? 일부는 보증금으로, 일부는 월세로. 그래서 이 월세로 생활비로 쓰고 여기서 나온 보증금으로 경기도권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거죠. 이렇게 서울의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호되는 이주지, 이사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신도시로 이사를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 양주, 동탄, 고양 이런 데가 인기가 많죠. 왜 이런 데로 이사를 갔을까요? 저렴한 집값, 그에 비해서 잘 갖춰진 인프라, 또 서울로의 좋은 접근성. 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기도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그러면 Q&A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서울 아파트 꼭 팔아야 할까요? 네, 정답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팔지 않고 주택연금이나 반전세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은퇴 후 어디로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이것도 개인의 선호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많은 은퇴자분들이 결국은 경기도 수도권 신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자, 주택연금 어떤 경우에 고려해 볼 만한가요? 네, 물론 서울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받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현금 흐름이 필요하고 또 집을 팔지 않을 경우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은퇴 후에도 서울에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앞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서울 아파트를 반전세를 주고 경기도 신도시에 작은 평수 이사 오고 또 서울의 반전세로 나온 월세 소득으로 살아가는 방법. 네, 이 방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은퇴 후에 지금 5060 100만 돌이라고 하잖아요.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난 이분들이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신의 선배와는 좀 다른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